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뜨겁습니다. 장관은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TK 홀대론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문이지 무산은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김정재 의원은 영일만 대교 사업비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을 주기 위해 가져갔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적극 추진해서 적극 철회,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이거는 경북 포항민에 대한 기만이자 배신행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영일만 대교는 노선이 정해지지 않아 올해 안으로 착공이 어려운 만큼 불용 가능성으로 예산을 삭감했을 뿐 반드시 추진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빠졌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노선을 찾기 위해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의 해명에도 반발은 숙지지 않은 채 오히려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했습니다. 국민의힘 포항시 의원들은 예산 복원과 대교 건설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비수도권은 끝까지 외면하는 명백한 역차별이자 지역 홀대이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북구 지역협의회는 가덕도 신공항, GTX,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사업도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감액됐는데도 지역 감정까지 끌어와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발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제5차 국가종합계획에 포함돼 동해 임곡에서 흥해 죽전까지 노선을 확정했지만 공사비가 4조 원으로 증액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형산강 대안 노선을 찾는 등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하느라 늦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액된 영일만 대교 예산은 올해 안에 쓸 수 없는 건설 공사비와 보상비입니다. 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면 설계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강덕 포항시장도 지난 24일 시정 질문에서 포항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는 기존 노선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며 국토부의 대안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일만 대교가 포항 시민의 이름을 빌려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 2020년 공모사업 당선으로 추진된 구룡포 해파랑 문화쉼터가 오늘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쉼터는 52억 원이 투입돼 건설됐으며 건물 1층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바다전망 도서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2층에는 열람실과 회의실이 마련돼 있으며 독서 조명과 빔 프로젝터 등을 갖춰 소규모 회의와 각종 모임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는 29일 일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을 상대로 K리그1 2025 2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특히 두 팀의 이번 맞대결은 FC 서울의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이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을 앞둔 상황에서 펼쳐져 기성용 더비로 불리며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는 포항은 3연승을 달린 뒤 1무 1패로 주춤했으나 직전 라운드에서 제주 SK를 2대1로 꺾고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폭염 때 야외보다 더 위험한 실내가 있습니다. 바로 쪽방인데요. 지역 연구진들이 2년간 조사했는데 이 쪽방 주민들 한낮 최고 40도까지 치솟는 더위를 견디고 밤에도 실내 열대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의 쪽방촌입니다. 오전 10시 반, 바람이 들까 방마다 문을 반쯤 열어놨고 한 주민은 더위를 피해 아예 복도로 나왔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1시간도 못 자요, 밤에. 그리고 맨날 내려오는데 바깥에 공원을 떠나는 거고. 수면 유도제 가는 그 뭐도 안 되고.
여름엔 밤잠을 거의 못 자고 종일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없거나 짜증과 두통, 어지럼증을 느끼는 게 일상입니다. 좁은 방 한 칸에 거기서 가스 번호놓고 거기서 라면 끓여 잡수고 하니까 방 안이 더 덥죠. 다 아파. 그럼 하다못해 어디가 아파도 아파. 쪽방촌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을까? 경북대와 계명대 연구진이 지난 2년 동안 대구 쪽방 40곳의 열 환경을 측정하고 쪽방 주민들의 반응과 증상을 조사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쪽방 온도는 32.1도, 최고 40도까지 오르는 날도 많았고 실내 습도는 30%에서 90%까지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쪽방촌 주민들은 한밤중 위험한 과열 환경에 노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쪽방 주민의 여름 평균 수면 시간은 4.2시간. 열기를 방 안에 가두는 쪽방 구조가 만든 이른바 실내 열대야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열적 민감도라는 치수를 도출을 했는데 그게 일반 성인 대비 한 70% 정도 둔감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내 열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 온열 질환이 악화되고 고온의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온열 질환 증상에 무뎌져 있고 위험 상황이 와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쪽방 주민의 78%가 견딜 수 없는 더위를 경험했다고 했는데 대응법은 68%가 참는다였습니다. 연구진은 쪽방처럼 여름철 야외보다 더 위험한 실내 환경이 존재하고 이런 실내형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폭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외 노동자나 야외 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실내 체류형 쪽방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기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고 대구 쪽방 상담소에 따르면 대구에는 533명이 평균 9.3제곱미터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쪽방의 열환경 구조와 위험도를 진단하고 고위험군을 찾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은 2년 전 청송군에서 시작됐는데요. 시내버스의 무료화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화를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성읍 내 버스 정류장에 시내버스가 하나둘 도착합니다. 승객들은 카드나 현금을 꺼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버스에 오릅니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요금을 받던 의성 시내버스가 올 초부터 전면 무료로 운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도 보고 병원에도 많이 가고 그래요. 차비 내려고 뭐 얼마나 불편하지. 그냥 올라타기 처음에는 좀 사람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네. 장날이 아니면 빈자리가 넘쳐나던 버스가 이젠 평일에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옛날 같으면 사람 없어요. 뭐 내가 이 올지 의성 올라가 뭐 하나도 타는 일이 있거든. 사람 없어서 빈차 댕겼어요 만날. 지금은 장날 같은 날은 차가 앉을 데도 없어요. 유동인구가 늘면서 침체됐던 지역 상권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장이 잘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통 기본 뭐 20-30명에서 많게는 한 100여 명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고 계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좀 더 활기가 좀 띄어진다라는 것은 지난달까지 의성 시내버스 누적 이용객은 21만 4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평균 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수집된 버스 유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버스 노선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2년 전 청송군에서 처음 시작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이 지금은 봉화, 문경 등 경북 5개 시군으로 확산됐고 상주와 예천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흐름에 맞춰 다음 달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전체 인구 약 253만 명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43만 7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대중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고령층의 이동권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불편한 노선과 배차 간격 개선이 과제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경주시는 올해 새롭게 선발된 엽사들을 상대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동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시는 야생동물 경험이 풍부한 엽사를 선발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방지단에 통보해 포획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내일 기북면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제5회 퍼뜨곤나 기북마켓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도시민과 귀농 귀촌인이 어우러지는 로컬 마켓으로 콩, 감자, 복숭아, 잡곡 등 신선한 농산물과 시래기국밥, 부침개 등을 판매합니다. 현장에서는 자개 목공예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보이는 라디오 등 문화 공연도 마련됩니다. 이상휘 국회의원은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8,146억 원이 투입돼 고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 기반 환원제철 실증 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탄소 배출을 95% 이상 줄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됩니다. 이상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당 기술의 국가적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동생이 술을 자주 마신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청도에 있는 집에서 50대인 동생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며 마구 때려 뇌출혈로 다음 날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훈계를 명목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렀고 우발적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 흐름에 발맞춰 지역 특색이 담긴 웰니스 관광지 10곳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경주 골굴사, 토암산 자연휴양림, 영주의 국립산림치유원을 비롯해 봉화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등이 포함돼 도내 웰니스 관광지는 24곳으로 늘었습니다. 도는 맞춤형 컨설팅과 여행 상품 지원을 통해 고품질 웰니스 관광지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산지 과일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안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동 청과합자회사에서 거래된 부사 20kg 4단 한 상자의 평균 경매가는 11만 5천 원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6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햇과일인 자두 대석 품종은 5kg 상품 한 상자 경매가가 15,900원으로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높습니다.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여름이 전망되고 특히 사과 작황이 좋지 않아 올해도 금사과 현상이 재현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